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단 하나의 법안 때문에 미국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말 그대로 올스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디지털 금융의 미래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비트와이즈의 맷 후건이 말한 암호화폐 업계의 그라운드 호그 데이 같은 상황인 거죠. 불확실성이라는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되면서 시장의 큰 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정말 애매한 이른바 법적 회색지대에서 아슬아슬하게 사업을 해왔어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송을 통해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아주 피곤한 상황인 거죠. 왜 이런 일을 벌어지냐면요. 바로 두 거대 규제기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투자자 보호를 맡는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거 다 증권이야 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품시장을 감독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아니 이건 상품이야 라고 맞서는 말 그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업계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왜 이런 그라운드 호그 데이가 계속되는지 알아보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클래리티 법안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1조 달러짜리 싸움의 정체와 워싱턴의 숨막히는 시간과의 싸움,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다른 미래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제시된 해결책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 줄여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정말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규제기관끼리 싸우지 말라고 아예 법으로 명확한 선을 딱 그어주겠다는 거죠. 어떤 자산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 법안이 어떻게 그 명확성을 만드느냐? 바로 이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첫째, 비트코인 같은 건 디지털 상품으로 보고 CFTC가 맞고요. 둘째, 투자금 모집에 쓰인 토큰은 투자개혁 자산으로 SEC가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러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규제 기관이 감독하는 거죠. 정말 명쾌하죠. 업계가 그토록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계획은 참 좋아 보이는데 이게 왜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느냐? 바로 어마어마한 돈이 걸린 단 하나의 갈등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분석가들 말로는 이 법안의 조항 하나 때문에 2028년까지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돈이 은행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죠? 결국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암호화폐 플랫폼이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는 걸 허용해야 하느냐, 마느냐. 바로 이 문제 하나가 전통은행과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미래의 저축시장을 둔 전쟁터로 밀어넣은 셈이죠. 양쪽 주장이 정말 팽팽해요. 은행 쪽은 이거 사실상 우리 예금 뺏어가는 거랑 똑같다.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니 절대 안 된다. 라고 하고요. 암호화폐 업계는 이게 바로 혁신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공정한 경쟁이다. 라고 맞서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법안이 상원에서 딱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시간은 점점 없는데 워싱턴에서는 정말 치열한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작년 7월에 하원은 순조롭게 통과했는데 올해 3월에 100억 원 협상 시한도 놓치고 은행들이 타협안까지 거부하면서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7월 전까지 해결 못하면 중간선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예측 시장 그래프를 보면 오히려 통과 확률이 82%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만큼 정치권의 해결 의지를 시장이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에 백악관까지 아주 강하게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은행들이 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정치적인 압박 수위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우리를 하나의 갈림길로 이끌고 있어요.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이 두 가지 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해빙기가 올 수도
아니면 혹한기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기관들은 그동안 눈치만 보던 거대 자본이 드디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길었던 크립토 윈터가 끝나고 미국이 다시 한번 디지털 혁신의 중심이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 법안이 실패한다면 생각만 해도 좀 암울하죠. 지금처럼 소송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거고요. 결국 뛰어난 인재나 혁신적인 기업들은 규제가 명확한 유럽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다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업계로서는 플랜 B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플랜 B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업계는 그냥 손 놓고 있진 않아요. 이미 법이 통과되길 기다리지 않고 통화감독청, 즉 OCC라는 곳에서 직접 연방은행 인가를 받아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규제 안으로 들어가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일종의 우회 전략인 셈이죠. 결국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선택은 명확해 보입니다. 워싱턴은 과연 금융의 미래로 나아가는 다리를 놓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높은 벽을 쌓게 될까요?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금융혁신의 역사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쓰이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